오늘은 그 홍보 동영상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 또 아주 좋은 그 동영상 편집기에 비해서 절대로 이 동영상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홍보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좀 몇 가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1개, 2개, 3개. 그리고 사진이 지금 4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홍보 동영상을 잘 만들려고 할 때 뭐 사진만 가지고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사진 말고도 또 이 동영상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동영상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3개 하고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4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홍보 동영상을 잘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진 4장,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 사진 4장의 크기를 조절하고, 또 사진이 조금 어둡다면 조금 밝게, 너무 밝다면 조금 어둡게, 이렇게 사진을 좀 편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포토샵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포토샵을 지금 실행시켜 놨는데, 포토샵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4장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진 4장을 이렇게, 사진 4장의 사진은 다 JPG, 확장자가 이제 JPG인데 4장의 사진을 먼저 한번 불러오면, 자, 사진 4장을 불러오면 지금 위에 잘 보면 16.7%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크기의 사진에 지금 보는 것은 16.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100% 크기로 하면 사진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진 크기, 4장의 사진 크기를 조금씩 줄여야 되는데, 포토샵에서 보면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가 있죠. 그죠? 예. 이미지 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 사진의 크기는 가로가 폭이 4032 픽셀이고 세로 높이가 3024 픽셀입니다.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진 크기를 750 픽셀, 가로를 750 픽셀로 맞추면 세로 높이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가로 폭만 750 픽셀로 75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이 사진이 지금 조그만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 더블, 여기 보면 돋보기가 있죠. 그죠? 예. 돋보기 도구를 클릭을 해보면 원래 이 사진 크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돋보기를 따닥 해보겠습니다. 2번 클릭을 하면 원래 이 사진의 크기가 지금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원래 지금 750 픽셀로 조정된 사진의 크기가 됩니다. 이 사진을 조금 인터넷으로 올린다, 홍보용 사진으로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이미지에 테두리를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테두리는 자, 필터, 필터에 보면 선택이 있죠. 그죠? 예. 선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두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두를 클릭하면 깜빡깜빡 움직이는 테두리 선이 보이죠. 그죠? 이 사진이 선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편집으로 가서 테두리 선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편집에서 선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선이라는 것을 클릭하고
색상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요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어쨌든 연한 색으로, 연한 초록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굵기는 일반적으로 3픽셀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테두리 선의 굵기는 3픽셀로 하고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난 이후에 선택에 가서 선택 해제를 하면 선택 해제를 하고 보면 연한 초록색의 테두리 선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의 사진을 크기도 조절했고 테두리 선을 넣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에 들어가서 조정이라는 메뉴를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에서 조정 메뉴에 들어가서 색상 균형을 선택을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이안, 마젠타, 노랑 요 세 개의 색상을 마우스로 눌러서 움직여 보면 좀 붉은색 쪽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세 개 색상을 조정해서 사진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내가 평소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편집을 할 때 늘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색상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파일에서 저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진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사진 편집은 끝난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0%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사진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처럼 폭이 4032, 높이가 3024입니다. 그죠? 폭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폭만 750으로 입력을 하면 높이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가로 길이가 750 픽셀 크기로 된 거죠. 그죠? 자, 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두리 선을 넣어주는 것이 이 이미지가 좀 더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죠. 선택, 그리고 모두. 지금 선택이 되었죠. 그죠? 테두리가 반짝반짝합니다. 깜빡깜빡하죠. 그죠? 자, 편집. 그 다음에는 편집에 들어가서 테두리 선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색상 선택하고 테두리 선의 폭은 굵기는 3픽셀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죠? 선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선택해서 선택 해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조정 그리고 색상 균형을 선택해 갖고 역시 이제 세 가지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가장 최적의 이미지가 보이도록 색상을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조정이 이미지 크기도 줄어들었고 테두리 선 넣어줬고 또 색상 조정도 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죠. 그죠? 자,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도 편집이 다 끝났죠. 그죠? 자, 세 번째 이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폭만 750으로 입력하면 높이는 자동적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원본 사진 크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포토샵 한 화면에 전체 사진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 돋보기를 클릭하고 위에 보면 마이너스 기호 사진 크기를 작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진을 축소시킨다.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지 이 원래 설정한 사진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마이너스를 클릭하고 이미지에 가서 클릭하면 사진이 좀 적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서 모두 그리고 편집 테두리 선을 넣어주는 것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선택해서 선택 해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미지 그리고 조정, 색상 균형 해서 세 가지 색깔을 바꿔주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어떤 가장 선명한 아니면 가장 깔끔한 가장 보기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다 끝났으면 확인을 클릭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 JPG 옵션에서 역시 한 번 더 저장을 하면 이 두 번째 사진도 이제 조정이 편집 상태가 끝났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선택을 해갖고 이것도 폭만 가로 길이만 750으로 입력을 해주면 높이는 자동적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66.7%니까 이 돋보기를 따닥 마우스로 두 번 클릭을 해주면 실제 이미지의 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서 모두, 그리고 편집해서 선, 테두리 선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선의 색상, 선의 폭, 선의 굵기를 말합니다. 3픽셀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크기도 줄어들었고 테두리 선도 넣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테두리 선의 색깔을 넣어 주었지만은 여전히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요 선택에서 선택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미지에서 조정을 하죠. 그죠? 색상 균형. 이 색상 균형이 이미지의 색상을 조정하기는 아마 가장 좋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다른 조정 메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확인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장을 클릭하면 사진 4장에 대한 사이즈 크기, 자, 파일에서 한번 열기를 선택해서 방금 내가 작업한 편집한 4장의 사진을 한번 불러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 사진에도 옅은 초록색 3픽셀 두께로 테두리 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사진에 대한 편집 작업이 뭐 어느 정도 만족하면, 자, 이게 뭐 너무 좀 붉은색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조정, 그리고 색상 균형에서 붉은색을 조금 없앨 수 있도록 지금 두 번째 색상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붉은색이 좀 없어지는 것이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옮기면서 원하는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약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파일에서 저장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사진도. 네. 조정이 끝났으면 조정이 된 모든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 이미지의 상태가 깔끔한지, 보기가 좋은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 4장에 대한 조정이 끝났습니다. 그죠? 자, 4장. 그 다음에는 이제 이 3개의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 조정이 다 끝난, 이미지 편집이 다 끝난 이 이미지 4개, 총 7개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홍보 동영상을 만들려고 할 무비메이커를 실행을 시켜서 여기서 이제 모든 편집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비디오.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3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디오 3개를 불러오는데 이 비디오 3개의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냥 3개를 다 클릭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불러올 비디오가 무엇인지, 자, 나는 요거를 정하겠습니다. 요거를 불러오겠습니다. 비디오를 불러오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나오죠. 그죠? 20.79초입니다. 20.79초. 첫 번째 비디오를 불러왔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갖다 놓고 제일 끝에 가서 비디오 및 사진 추가를 해서 두 번째 비디오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디오 다음에 두 번째 비디오가 바로 따라서 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끝에 가서 세 번째 비디오를 불러오면 됩니다. 세 번째 비디오를.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 비디오 세 개를 불러왔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비디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세 개 비디오를 불러왔는데 그 시간은 1분 16초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비디오 세 개를 먼저 불러온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홍보 동영상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이 동영상을 만드는 편집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지만은 이 무비메이커가 사용하기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동영상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홍보 동영상도 이 무비메이커로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우선 세 개 동영상을 불러왔는데, 지금 뭐 실행을 해보니까 동영상 실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 4장,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 4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진을 불러옵니다. 자,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장의 사진 중에 편집의 순서, 편집의 순서가 아니고 4장의 사진 어떤 배치할 위치나 배치 순서를 좀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나는 요 세 번째 사진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먼저 불러오니까 동영상, 세 개의 동영상 맨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것도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제일 앞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제일 뒤에 있었던 사진을 제일 앞으로 불러올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재생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이 방금 불러온 사진을 몇 초간 보여줄 거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2초 정도? 2초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게 7초지 않습니까? 그죠? 7초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사진 한 장을 너무 오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편집에서 한 2초 정도? 자, 다시 2초로 그 재생 시간을 조정해 놔놓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이 바로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진 3장이 더 있습니다. 맞죠? 그죠? 홈키를 누릅니다. 홈키를 눌러서, 자, 두 번째 사진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요 사진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요 사진을 불러오니까 여기 두 번째로 위치했죠. 요게 순서가 맞다면 여기에 두고 편집해서 재생 시간 역시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한 2초 정도. 그래서 맨 처음 가서 다시 플레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첫 번째 사진이 2초간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사진이 또 2초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진 2장을 보여주고 내가 불러온 동영상 3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사진이 2장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홈키를 눌러서 세 번째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어느 것을 세 번째 사진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요 사진을 불러오는데, 요 사진의 위치를 좀 한번 이번에는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위치시키고 싶은 곳으로 끌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동영상이 끝난 시점에 요 세 번째 사진을 위치시킨 거죠. 그죠?
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해서 재생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죠? 요것도 한 2초 정도.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요 첫 번째 동영상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동영상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 네, 세 번째 사진을 2초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이 이제 또 실행이 되고 있죠.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맞죠? 홈키를 눌러서 비디오 및 사진 추가해서 마지막 사진, 바로 이제 요 사진인데, 요 사진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니까 지금 두 번째 동영상 뒤에 들어갔죠. 요 사진을 제일 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요 사진을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제일 끝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제일 끝에 위치가 됐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편집해서 재생 시간을 요것도 한 2초 정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정말에서 3개 동영상을 순서대로 배치시켰고 4개 사진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전체 동영상의 시간이 1분 24초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한번 실행을 이렇게 시켜 봅니다. 사진의 순서라든지 동영상의 순서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보를 잘 하는데 필요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동영상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동영상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그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휴대폰의 화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기왕 홍보를 하려면, 자,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홍보하는 어떤 동영상도 필요할 것이고 영상 자료도 필요하죠. 그죠? 또 기업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그런 상품에 대한 상품 사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면 사진도 있어야 되고 또 영상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런 것들은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그 화질이 아주 좋다라는 것이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편집 작업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내가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죠? 사진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만 그 입력을 하면 세로 길이는 자동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이제 맞추어 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해 주고 또 테두리 선을 넣어 주면 그 이미지가 조금 더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 갖고 뭐 색상도 조금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현재까지 이제 사진 4장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3개를 적절한 위치에 이제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홍보 동영상에 대한 어떤 제목 같은 것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역시 홈키를 누르면 됩니다. 홈키를 누르면 여기 제목이 있고 자막이 있고 제작진이 있는데, 제목은 이 홍보 동영상의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막은 이 홍보 동영상의 중간에, 이 동영상의 중간에 어떤 설명을 넣어줄 때 이 자막을 사용하게 되고, 제작진은 제일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홍보 동영상 제일 끝에.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목. 지금 내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 놨는데요. 자, 입력한 것을 복사해서 제목. 자,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요게 이제 내 동영상 요거는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복사를 해온 것이 있죠. 그죠? 예.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그 제주도에 있는 삼별초 최후항전지라는 곳입니다. 항목 유적지인데, 이렇게 제목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재생 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제목 같으면 2초 아니면 3초가 좋아요. 제목이 너무 오래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9초로 했다. 제목을 9초 동안 계속 보여주면 보는 사람이 조금 지루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보통 2초 정도를 합니다.
2초 정도. 제목을 넣어줬습니다. 그죠?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삼별초 최우항전지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자, 이 동영상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진을 2초씩 보여주고, 그래서 우선 제목 넣어줬고, 그 다음에 홈키를 눌러서 자막을 클릭하기 전에 자막을 넣어줄 위치를 이제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요 세 번째 영상에 자막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에 가서 이제 자막을 클릭하면 자막을 넣어 줄 수가 있죠. 그죠? 요 자막을 돌적이인데, 돌적이를 요게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돌적이라는 지금 자막을 입력했는데 흰 색깔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걸 크기를 조금 조정하고 조금 진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글자의 크기나 요 자막 글자의 크기라든지 요걸 조금 더 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요 자막의 위치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생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뭐 한 5초 정도 하겠습니다. 5초 정도. 이렇게 하고 자막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위치는 괜찮은지를 실행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현재 이 돌적이라는 자막이 5초간 실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짧다는 생각입니다. 그죠? 예. 요 돌들이 보일 때 요 돌적이라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 돌적이라는 자막의 재생 시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죠? 예. 또 아니면 뭐 요 자막의 위치도 또 바꿔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또 자막을 어쨌든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제일 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제작진. 네. 제작진 하면 뭐 그냥 내 이름을 넣어줘도 되겠죠. 그죠? 요것도 선택을 해갖고 글자의 크기, 글자 크기라든지 뭐 글자를 좀 굵게 표시한다든지, 요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 시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너무 오래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다시 홈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넣어줬고, 중간에 자막도 하나 넣어줬고, 또 제작진,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저작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작진에다가 제작진 곡에다가 카피라이트,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동영상이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어떤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동영상을 저장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1분 33초가 되었네요. 맞죠? 그죠? 제목도 들어갔고 자막도 들어갔고 제작진도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약간 이제 늘어난 것이죠. 요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고려 시대에 이제 몽골군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그 일부 병사들이 그 몽골 군대와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소가 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 몽골 군대에 의해서 모두 다 이제 전사를 했는데, 그곳이 이제 현재 그 국가 지정 사적지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죠? 몽골 군대와 마지막 전투를 했던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사진하고 이 동영상을 가지고 이 홍보용 동영상을
어떻게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은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진도 필요하고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사실은 이제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제작진이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이가 너무 길죠.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집에서 재생 시간이 이걸 2초로 바꿔주면 좀 낫겠습니다. 그죠? 요 중간에 와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편집 시간, 뭐 제목이든지 제작진이든지 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편집에 들어가서 재생 시간을 잘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생 시간이 너무 짧아도 문제죠. 그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영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또 재생 시간이 너무 길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제작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홈키로 갑니다. 홈키로 가서 동영상 저장을 눌러서 바로 요겁니다. 컴퓨터용으로 만들면 되는데, 자, 요것도 뭐죠? 항목 유적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항목 유적지. 세부 명칭은 삼별초 항목 유적지, 삼별초 항목 유적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면 무비메이커로 동영상이 이제 우리가 무비메이커로 만든 동영상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해야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완료되었다고 했고 재생시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유튜브에 등록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만든 이 동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보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재생시켜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편집을 하면 되고, 재생시켜 보니까 동영상 제작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등록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려시대에 몽골 군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를 했던 지역이고, 결국은 그 당시 삼별초 군인들이 저는 다 전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이 국가사직지로 지정된 곳인데, 우리가 요런 이제 이걸 이 몽골 유적지를 관리하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홍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유튜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걸 보고 거기를 한번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홍보 동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평소에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이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 한번 등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일단 가입을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스 기호가 나오죠. 그죠? 플러스 기호를 눌러 보면 업로드 비디오라고 있죠. 그죠? 예.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내 동영상을 찾아갖고 등록을 이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있네요. 그죠? 자, 요거죠. 삼별초 항목 유적지입니다. 그죠?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제목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죠? 삼별초 항목 유적지. 그리고 여기는 설명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래 한글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놨는데,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삼별초 항목 유적지는 제주도에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예. 1273년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 몽골군하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곳이고, 97년 4월 18일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었죠. 그죠?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고 설명을 조금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면 넥스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비디오 엘리먼트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넥스트 클릭하고 Save or Public, 공개한다 이 말입니다. Public, 그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Public을 클릭하고 Publish 하면 됩니다. 예. 등록을 시켜라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비디오 퍼블리시드, 비디오 등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클로즈, 그 다음에 클로즈를 클릭합니다. 그죠? 클로즈를 클릭하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가서 Your 채널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Your 채널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면 방금 이제 등록한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1분 29초짜리죠. 그죠? 삼별초 항목 유적지. 이 동영상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쉐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쉐어. 공유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동영상을, 이런 홍보용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이 홍보용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embedded, 요걸 embedded 비디오를 선택해서 요 소스를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요 소스를 복사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요 소스를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width, height가 있는데 요 동영상의 크기도 정말해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줄 그 동영상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영상은 width가 560픽셀이고 height가 315픽셀인데 요 width하고 height를 요 숫자를 바꿔줌으로써 홈페이지에서 보여줄 동영상의 크기도 얼마든지 그 조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비 메이커로 동영상을 만들고,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요 쉐어에서 embedded 요 소스, 바로 요 소스를 복사해 갖고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이 원래 동영상은 유튜브에 등록이 돼 있죠. 그죠? 하지만은 우리 기업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이 우리 기업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의 홍보용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그 IT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회사의 홍보용 동영상을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존의 그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들을 그 설명을 해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평소에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방법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뭐 기업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